자, 1문단부터 봅시다. 1문단부터 봐라. 자, 일단 우리 조상들은 더운 여름에 얼음을 이용하기 위해서 석빙고라는 걸 활용했대. 자, 읽을까? 더운 여름에 얼음을 이용하기 위해 석빙고라는 거를 활용했대요. 자, 석빙고란,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석빙고란 겨울철에 입구를 개방해서, 입구를 왜 개방하는 것 같아요? 입구를 왜 개방해요? 자, 볼게요. 자, 겨울철에 입구를 개방한 이유가 뭘까요? 겨울철에? 이 내부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내부를 냉각시킨 후, 자, 내부를 냉각시킨 후, 얼음을 저장하는 냉동창고로, 내부의 낮아진 온도가 장기간 지속되는 구조를 통해 다음해 가을까지 얼음을 보관했대요. 자, 그리고 이제 윗줄이야. 이러한 석빙고에서 얼음을 어떻게 보관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여기 제대로 구조화하기 봐보세요. 1문단. 석빙고는 내부의 낮은 온도를 지속시켜 얼음을 보관하는 냉동창고니까 1문단에는 석빙고에 뭐가 나온 거야? 개념이 나온 거야. 개념. 알겠지? 자, 이제 2문단 가볼게요. 자, 2문단이 조금 깁니다. 자, 2문단 봅시다. 자, 일단 이제 그림을 주는 이유는 당연히 독자로 하여금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문학 지문에 그림 같은 게 나오면 꼭 봐줘야 돼. 꼭 봐줘야 돼. 자, 일단 보자. 일단 이 문단이 제일 중요하니까 별표 좀 쳐보세요. 이렇게 긴 내용에 해당하는 문단은 반드시 문제가 나와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석빙고를 낮은 온도로 유지하는 데는, 자, 밑줄 쳐볼게. 석빙고를 낮은 온도로 유지하는 데에는, 자, 바로 얼음이 주요한 역할을 한대요. 자, 에너지는 항상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해서 평형을 이루려고 하고, 에너지의 인동은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킨대. 자, 이렇게 묶어봐. 이렇게 해서 변화시킨다까지 묶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하지만의 별표. 하지만 물질이 고체나 액체, 기체로 변화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온도는 변하지 않고, 자, 물질이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주변으로 방출하는데, 자, 이때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숨은 열이라고 부른대요. 자, 일단은 봐볼래? 저 파란색으로 쌤이 이렇게 묶어놓은 거 있지? 요 묶어놓은 거를 우리가 통념이라 그래. 통념. 통념이 뭔 줄 알아? 통념?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거야. 알겠지? 누구든지 인정하는 일반적인 사실을 우리가 통념이라고 해. 근데 하지만 물질이 변화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온도는 변하지 않고, 분명히 물질의 온도가 변화한다고 써 있잖아. 근데 통념은 이렇지만 실제로는 변하지 않고 물질이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자, 뿜어내는데, 방출하는데, 이때의 에너지를 숨은 열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숨은 열에 대한 뭐를 든 거야, 얘들아? 예를 든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에 별표 치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될 때에는 주변에서 융해열이란 걸 흡수하고, 밑줄 쳐야 돼.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될 때에는 주변에서 융해열이란 걸 흡수하고, 자, 끊어주시고 거꾸로 같은 양의 물이 얼음이 될 때에는 같은 양의 응고열이란 거를 방출한다. 자, 딱 봐도 시험에 나오기 좋은 문구죠. 그러므로 같은 양의 0도씨 얼음보다 0도씨 물이 더 큰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자, 봐봐.
같은 양의 0도씨 얼음보다 끊어주고 0도씨 물이 더 큰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왜? 위에서 뭐라 그랬어 얘들아? 위에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될 때는 열을 흡수하고, 그러니까 열을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 그리고 자, 물이 얼음이 될 때는 에너지 응고열이라는 걸 내보낸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얼음보다 물이 더 큰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거야. 흡수했으니까. 알겠죠? 흡수했으니까. 자, 그다음 석빙고 안에서 얼음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더 큰 에너지를 가진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을 수밖에 없다. 자, 따라서 주변 공기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일부의 얼음이 이제 밑줄 쳐야 돼요. 따라서 주변 공기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일부의 얼음이 물이 되면서 주변 공기는 차가워져요. 왜 차가워져요?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주변 공기는 차가워지는 거야. 열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알겠니? 자, 이는 다른 얼음이 녹지 않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생긴 물은 자, 붙여볼게요. 이 과정에서 생긴 물은 빨리 제거되어야 하므로 끊어주세요. 왜 제거될까 얘들아? 이 과정에서 왜 생긴 물은 빨리 제거돼야 될까? 왜 그럴까? 얼음이 녹아 물이 될 때는 주변에서 열을 뭐한대? 흡수한대지 얘들아. 맞아? 근데 그 물이 만약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주변 얼음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얼음이 녹을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흡수한 물은 빨리 외부로 뭐 해야 돼? 석빙고 외부로 내보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석빙고 바닥을 경사면으로 만들어. 봐봐. 경사면이지? 경사가 있잖아. 지금 보면 경사가. 맞지? 경사면을 만들어 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 문단은 석빙고의 내부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네요. 그지? 자, 그 오른쪽에 제대로 구조화하기 빨리 봐보세요. 제대로 구조화하기. 얼음이 석빙고의 낮은 내부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 원리가 이 문단에 나왔던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문단. 솔직히 3문단부터는 이제 다 쉬워. 3문단부터는 좀 내용이 쉽고 2문단이 여러분들 좀 체크할 게 많은 거예요. 자, 봅시다. 자, 내부를 차갑게 만들고 최대한 밀폐된 구조를 만들더라도 자, 석빙고는 외부와 에너지 및 공기를 주고받아 내부의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대요. 자, 밑줄 쳐봅시다. 자, 내부를 차갑게 만들고 최대한 밀폐된 구조를 만들더라도 끊어주시고, 자, 석빙고는 외부와 에너지 및 공기를 주고받기 때문에 내부의 온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무리 내부를 차갑게 만들고 아무리 감금시켜놔도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대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석빙고 천장의 상단에 통풍구라는 걸 설치했대요. 자, 통풍구 별표 치자. 통풍구. 자, 한편 공기와 같은 유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밀도가 낮아져 에너지를 동반하여 위로 이동합니다.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공기와 같은 유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밀도가 낮아져서 에너지를 동반하여 위로 이동한대요. 자, 그리고 밀도가 낮은 공기가 상승하면 밀도가 높은 공기, 즉 온도가 낮은 공기는 아래로 이동하게 된대요. 자, 봐봐. 온도가 올라가면 에너지를 동반하여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알겠지? 그리고
온도가 낮은 공기,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석빙고 내부에서는 이와 같은 공기의 흐름에 따라 에너지의 이동이 나타나고, 자, 밑줄 치자. 상승한 공기는, 물어볼게. 상승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야, 따뜻한 공기야? 저 내용이 위에 있잖아. 따뜻한 공기겠지. 어? 안 그래?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가 위로 이동한대잖아. 맞지? 그럼 뭐 여기 상승한 공기는 따뜻한 공기잖아. 따뜻한 공기. 자, 아치형 천장에 움푹 들어간 공간을 통해 그 위에 통풍구란 곳으로 빠져나간대. 그 자세하게 봐. 그냥 따뜻한 공기가 석빙고 내부에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뭐 해야 돼요?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통풍구란 걸 만들어서 내부의 차가움을 유지하게 된대요. 자, 그리고 더불어 통풍구에는 얼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사광선이나 햇빛이죠, 햇빛. 그리고 빗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뭘 설치한다? 덮개돌이라는 거를 설치하게 된대요. 다시, 통풍구에는 덮개돌이라는 걸 설치한대. 왜? 햇빛 못 들어오게 하려고. 알겠니? 또 빗물 못 들어오게 하려고.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3문단이야. 그러면 제대로 구조화하기 3문단 봐보세요. 자, 천장의 통풍구가 내부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 원리니까, 만약에 얘들아 문제에서 통풍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 그러면 빨리 몇 문단 보면서 푸면 돼? 3문단 보면서 푸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3문단의 키워드는 통풍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문단 가볼게요. 잠깐만. 자, 4문단도 쉬워요. 4문단도 쉬워. 자, 이어서 갑니다. 자, 또한 얼음이 최대한 녹지 않을 수 있도록, 자, 얼음과 얼음 사이에 일종의 단열재 역할을 하는 짚을 채워넣어 보관했대요. 다시, 얼음이 최대한 녹지 않을 수 있도록 얼음과 얼음 사이에, 자, 뭐를 넣었다고요? 짚을 채워넣어 보관했대요. 오케이? 그러면 짚을 채워넣어 보관 이유가 뭐래? 단열재 역할을 한대요. 열 차단. 자, 접촉하고 있는 두 물질의 분자들 사이에는 에너지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질의 한쪽 끝에 에너지가 가해지면 해당 부분의 분자들이 에너지를 얻어 진동하게 되고, 진동은 옆 분자를 또 진동시켜서 순차적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게 된대요. 뭔 소리야? 두 개 물체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열이 난다는 거지. 에너지 교환 때문에. 알겠지? 그러니까 얼음과 얼음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얘네들끼리 뭐에 접촉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에너지 교환으로 인한 열이 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 수도 있겠어? 그 얼음이 녹아버릴 수도 있겠죠. 맞지? 그래서 봐봐. 이러한 에너지 전달의 정도는 물질마다 서로 다른데, 밑줄, 이때 짚은 얼음에 비해 에너지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얼음과 얼음 사이에 여러분들 짚을 채워 넣으면 에너지 교환이 잘 안 일어나지. 그러면 열이 나, 열이 안 나? 열이 안 나는 거예요. 오케이? 단열재죠. 이 때문에 자, 밑줄, 얼음끼리 쌓아놓는 것보다 짚을 활용하여 쌓는 것이 얼음 보관에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짚은 스티로폼처럼 미세한 공기 구멍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무슨 효과?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들아 체크할 거, 일단 문제에서 짚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4문단 체크. 첫 번째, 짚은 단열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왜 단열재 역할을 하냐? 얼음에 비해 에너지가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야. 두 번째, 미세한 공기 구멍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단열 효과가 있기 때문이래요. 됐습니까? 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 옆에, 자, 제대로 구조화하기 4문단 보세요. 얼음 사이에 채워진 짚이 단열 작용을 하는 원리라고 나와 있죠. 자, 이제 5문단 가자. 자, 5문단. 5, 6문단은 짧네요. 자, 오케이. 자, 이 밖에도 석빙고 외부에, 자, 석빙고 외부야. 외부에
흙을 덮어서 숫자 1 써줄래? 자, 석빙고 외부에 흙을 덮어서 내부로 유입되는 에너지가 잘 차단되도록 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끊어주시고 풀을 심어 숫자 2 써줄래? 풀을 심어 태양의 복사 에너지로 인해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했대. 다시 열 차단을 위해서 자, 석빙고 외부에 첫 번째 뭐 했다? 흙 덮었고 두 번째 뭐 했다? 풀을 심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또한 자, 이거 3번 숫자 3번 얼음을 저장하는 빙실은 온도 유지를 위해서 주변 집안에 비해 낮게 만들었대요. 주변 땅, 집안이 땅이죠. 주변 땅에 비해서 낮게 만들었답니다. 다시 석빙고의 내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했다? 석빙고 외부에 흙을 덮었다. 두 번째 풀을 심었다. 세 번째 뭐 했다? 집안을 낮게 만들었다. 알겠니? 오케이. 자, 요게 이제 바로 5문단이 되겠고요. 마지막 6문단. 자, 이처럼 석빙고는 조상들의 지혜가 집약된 천연 냉장고로 자, 당시 다른 나라의 장치에 비해 최첨단 기술이 떨어지지 않는 건축물이었다. 자, 쓰면 석빙고의 의가 되겠네요. 자, 그럼 오른쪽에 구조하기 5문단 보세요. 구조하기 5문단. 석빙고의 내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들. 세 개 뭐 있었어요, 얘들아? 세 개. 첫 번째 뭐 하는 거지? 외부에 흙 덮기. 두 번째 뭐 심기? 풀 심기. 세 번째 뭐였죠? 집안을 뭐 하기? 낮게 만들기. 알겠니? 자, 그리고 6은 석빙고의 가치 또는 석빙고의 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대로 질문하기 봐보세요. 자, 제대로 질문하기 봅시다. 자, 1번. 석빙고는 겨울철에 입구를 땡땡하여 내부를 냉각시킨 뒤 낮아진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얼음을 보관했다. 자, 뭐 들어가야 될까, 얘들아? 개방 들어가야죠. 개방. 겨울철에 입구를 개방해야 내부에 차가운 온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다음 2번. 석빙고 안의 얼음은 주변 공기로부터 에너지를 땡땡하여 일부가 물이 되고 이를 통해 주변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그 물은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온도가 높거든? 그럼 이 물을 바깥으로 뭐 해야 돼, 얘들아? 버려야 돼. 배수. 알겠지? 그래서 경사지게 만들었다 그랬잖아. 맞지? 자, 그러면 2번은 방출이야, 흡수야? 흡수. 2번에 흡수하여야. 자,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석빙고의 통풍구에 설치된 것은 덮개돌이에요. 덮개돌. 덮어버려야지 여러분들 햇빛이 안 들어오겠죠. 맞지? 덮개돌. 자, 석빙고에서 단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얼음과 얼음 사이에 채워넣는 거 뭐예요? 집. 자, 그다음 빙실은 온도 유지를 위해서 주변 집안에 비해서 낮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넘기면 5번 빼고 한번 풀어보세요. 쉽진 않을 거야, 문제가. 자, 1번부터 봐볼게. 얘들아, 1번 봐봐.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동그라미 3번 볼래? 석빙고의 아치형 천장은 외부 공기를 이용해서 내부의 차가움을 유지하게 된대. 일단 얘들아, 아치형 천장이란 게 나왔잖아. 그러면 몇 문단에 있어서 아치형 천장이? 몇 문단? 3에 있었어. 여기 보여? 상승한 공기는 아치형 천장에 움푹 들어간 공간을 통해 그 위에 통풍구로 빠져나가 내부의 차가움을 유지하게 된다 써있지. 근데 우리 1번에 3번 봐봐. 석빙고의 아치형 천장은 외부 공기를 이용해서 내부의 차가움을 유지하는 거야? 전혀 아닌데. 아치형 천장의 공간을 통해 그 위에 통풍구로 빠져나간대잖아. 뭐가 빠져나가겠어? 온도가 높은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야. 알겠니?
석빙고 내부에 온도가 높은 공기가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냉장고 안에 뜨거운 공기가 있으면 돼, 안 돼, 얘들아? 안 되지. 맞지? 그러니까 이 천장을 통해 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부의 차가움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표현은 3번이죠. 1번에 3번이다. 자, 2번 문제 가볼게. 자, 기억의 이유죠. 자, 기억 잠깐 봐보자. 봐봐. 칠판 봐봐. 자, 이 과정에서 생긴 물이 빨리 제거돼야 하므로 석빙고 바닥을 경사지게 만들어서 물이 배수되도록 했대. 그러면 왜 석빙고 내부에서는 만들어진 물을 빨리 제거해야 되냐 이거야. 봐봐. 얼음이 녹아 물이 될 때에는 주변에서 융의 열이라는 거, 숨은 열이야. 융의 열이라는 거를 물이 뭐 한대 얘들아? 흡수한대. 그럼 물 자체는 온도가 낮아 높아? 높다니까? 그러면 이놈의 온도가 높아진 물은 밖으로 뭐 해야 돼? 빼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번에 4번 볼래? 2번에 4번. 상태 변화가 일어나 생긴 물은 얼음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열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열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을 뭐 해야 돼? 밖으로 내보내야지. 그러니까 2번에 4번이 정답이 돼요. 오케이? 자, 3번. 윗글의 숨은 열에 대해 보기와 같이 정리했다고 했을 때, 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사실 좀 난이도가 있거든요. 볼게요.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숨은 열이 개입한다. 여름에, 자, 여름에 동그라미 쳐볼까? 여름에 석빙고 안에서 물질이 가될 때, 여름이니까 그래도 어때요? 겨울보다는 좀 덥죠. 그러니까 어때요? 얼음이 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겨울보다는. 그래서 여기 가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얼음이 물이 될 때야. 얼음이 물이 될 때야. 오케이? 그럼 얼음이 물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응골까 융해일까? 융해예요. 융해. 됐어요? 자, 얼음이 물이 되는 융해가 될 때 숨은 열로 인해 에너지 교환이 일어난 주변 물질은 에너지가 뭐 할까? 증가할까? 감소할까? 봐봐. 얼음이 녹아 물이 될 때는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뭐 한대 얘들아? 흡수한다고 써있지. 그러면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했어. 그러면 주변의 에너지는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지. 이 물 자체는 에너지가 올라갔잖아. 맞아?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야. 물은 에너지가 올라갔겠지만. 알겠니? 자, 그래서 자, 다시 숨은 열로 인해 에너지 교환이 일어난 주변 물질은 에너지가 감소한다가 돼요. 됐습니까? 물이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주변의 에너지는 떨어지는 거야. 자, 그리고 상태가 이렇게 바뀌는 동안 물질의 온도는 봐봐.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온도는 뭐 하라고 써있니 얘들아? 뭐 한다고 써있어 여기? 변하지 않는다고 써있지. 맞지? 그래서 자, 변하지 않는다, 유지된다. 1번이 정답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문단을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풀어주시려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본다. 4번 문제. 자, 윗글의 석빙고 A와 보기의 이글루 B를 이해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추운 지방에서 이누이트족이 전통적으로 거주했던 얼음집인 이글루는 우선 눈 벽돌을 쌓아 올린 후 이글루 안에서 불을 피워 내부 공기의 온도를 높인대요. 시간이 지나 공기가 순환해 눈 벽돌이 녹으면서 물이 생기면 출입구를 열어서, 왜 출입구를 열어요? 외부 공기는 차가우니까 차가운 공기가 또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물이 얼도록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눈 사이에 들어있던 공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얼음 속에 갇히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얼음은 에너지의 전달을 방해하게 되고, 또한 물이 눈벽돌 사이를 메우면서 얼어 만들어진 얼음벽은 내부의 에너지 유출을 막는데요. 그래서 내부가 좀 따뜻해지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4번에 잠깐 3번 볼래? 얘들아, 4번에 3번 봐봐. 자, A가 지금 석빙고야. 석빙고의 얼음 사이의 집과 자, 이누이트의 이글루의 눈벽돌 사이를 메운 물은, 밑줄 치세요, 모두
외부와의 공기 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겠군.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일단 이글루 B에 자, 눈벽돌 사이를 메운 물은 외부와의 공기 출입을 막는 역할. 이거는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뭐가 틀렸냐면, 자, 보세요. 칠판 봐봐. 자, 봐봐. 얼음이 최대한 녹지 않을 수 있도록 얼음과 얼음 사이에는 일종의 열을 차단하는 단열재 역할을 하는 뭘 채워넣는다고 했어? 집을 채워넣는다고 그랬지.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4번에 3번 봐봐. 석빙고의 얼음 사이에 만드는 집이 외부와의 공기 출입을 막는 거야. 써있잖아 얘들아. 집은 외부와의 공기 출입을 막는 게 아니고 얼음과 얼음 사이에 이걸 집어넣어서 열을 차단하는 단열재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니? 내부 외부가 상관이 없다니까. 이 접촉 표면에 열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게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4번에 3번은 자 석빙고의 집의 역할이 잘못된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4번에 3번이다. 자 그다음 5번 가볼게요. 자 문맥상 A의 음이랑 가장 가까운 것은 A 봐보세요. 여러분들 A 바로 왼쪽에 있어. 136쪽에 바로 왼쪽에 여기 봐봐. 다른 나라의 장치에 비해서도 기술이 떨어지지 않는 건축물이래. 그럼 저기서 떨어지지의 문맥적 의미는 뭘 같아? 수준이야, 수준. 수준이 높냐, 수준이 낮냐 이 소리야. 알겠지? 그러면 가장 가까운 거는 몇 번이냐면 1번. 그의 실력은 평균보다 떨어진다. 수준을 말하는 거잖아. 맞아? 1번이 정답이지. 2번은 뭘 것 같아? 임무가 떨어진다. 오더 명령 알겠지? 3번은 정 떨어진다. 보기가 싫다는 거지. 그죠? 밉다 이번 이 소리잖아. 그 다음에 4번은 엄마와의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배가 고프다는 말이 떨어지기가 이건 뭐야?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지. 입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문맥적 의미는 우리가 수준을 찾아야 돼. 수준은 1번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시고 141쪽 해보세요. 자 우리 지문만 좀 보고 쉬는 시간 좀 줄게요. 자 지문만 좀 먼저 봅시다. 자 이거 졸려도 잘 집중해. 얘들아 봐봐. 자 두 번째 이제 갑니다. 1문단 보세요. 자 우리 오염된 물을 사용 목적에 맞게 정화하는 정수 처리 기술. 자, 정수 처리 기술에서 자, 침전 과정은 부유하는 오염 물질을 가라앉혀. 저 끊어주시고. 침전이 뭐야? 침전? 가라앉게 하는 거야. 그리고 부유가 뭐예요? 부유? 내려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물의 탁도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대. 그러면 탁도가 뭔데? 물이 흐린 정도, 탁한 정도예요. 오케이? 만약에 미세 물질들이 부유했잖아. 그럼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이 물을 봤을 때 흐려요, 맑아요? 미세한 막 물질들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물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흐려 보여, 아니면 맑아 보여? 흐려 보일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니까 그 물질들을 위로 올려야 돼, 내려야 돼? 내려야지, 침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정수 처리 기술에서 내려앉게, 가라앉게 하는 침전 과정은 부유하는 오염 물질을 가라앉혀서 물의 흐림 정도, 탁도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대요. 됐습니까? 자, 이어서 갑니다. 이때 부유물이 물보다 비중이 큰 경우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 없이 별표 치세요. 중력만으로 가라앉힐 수 있게 되는데, 자, 이를 뭐라고 한다? 보통 침전 방식이라고 한대요. 자, 이렇게 화살표. 자, 두 번째. 하지만 중력만으로는 침전시키기 어려운
중력만으로는 침전시키기 어려운 별표. 콜로이드 입자와 같은 물질들은 뭐를 써야 된다 얘들아? 화학약품.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입자들을 응집시켜. 응집이 뭘까 이렇게? 분산시키는 걸까? 모으는 걸까? 모아가지고 무겁게 한 다음에 내려앉히는 거야. 알겠어?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나 포함 니네들이 미세한 콜로이드 입자들이야.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개개인으로 있으면 내려가지가 않아. 근데 화학약품을 써가지고 우리들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뭉치는 거야. 모아. 그러면 거대해지겠지. 야, 좀 끔찍하지만 우리를 다 모아봐. 알겠죠? 그럼 거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지 않겠어요? 맞지? 그래서 이렇게 입자들을 응집시켜 가라앉히게 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약품 침전 방식이라고 한대요. 자, 요렇게 화살표. 자, 보통 침전 방식은 뭐라고? 중력만으로 가라앉힌다. 약품 침전 방식은 뭐라고? 화학약품을 써가지고 입자들을 모아가지고 무겁게 한 다음에 가라앉힌다는 거야. 알겠니? 자, 요거야 요거. 이제 이 문단 가볼게. 자, 일반적으로 미세한 입자들은 입자 간의 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로 좁혀지면 서로를 끌어당기는 반데르발스 힘의 영향을 받아 응집하게 된대. 자, 묶어보자. 이렇게. 이게 또 통념이야, 통념. 일반적인 얘기라고. 통념이야, 통념. 다시 한번 볼게. 일반적으로 미세한 입자들은 입자 간의 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로 좁혀지면 서로를 끌어당기는, 요것만 밑줄 칠까 우리? 서로를 끌어당기는 반데르발스 힘의 영향을 받아 응집하게 된대. 자, 근데 하지만 별표 쳐보자. 하지만 물속에서 떠오르는 부유하는 미세한 콜로이드 입자들은, 자, 밑줄 쳐야지. 미세한 콜로이드 입자들은 수산화 이온과의 결합 등으로 인해 이라는 전하를 띠고 있어서 서로를 밀어내는 전기적 반발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치자. 다시 서로를 연들 가까이 하는 게 뭐래 얘들아?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건 가까이 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 반데르발스라고 한대. 자, 근데 봐봐. 서로를 밀어내는 걸 뭐라고 한대요? 전기적 반발력이라 그래. 우리가 반발한다잖아. 반발. 알겠지? 그래서 음전하를 띠고 있어 서로를 밀어내는 반발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입자들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데.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 콜로이드 입자들은 물속에서 균일하게 분산되어, 자, 밑줄 안정성을 가지고 부유하게 된다. 별표 치시고 요렇게 화살표 그어주세요. 입자들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데 왜? 얘들아 왜? 서로를 밀어내는 전기적 반발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야. 그럼 왜? 음전하를 띠고 있대. 그럼 뭐가? 미세한 콜로이드 입자들이. 알겠니? 여기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얘네들은 안정성이란 걸 가지고 가라앉아 떠올라요. 떠오르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지금 떠오르게 하는 게 목표야? 가라앉게 하는 게 목표야? 맑게 하려면, 탁도를 줄이려면 가라앉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미세한 콜로이드 입자들은 이렇기 때문에 부유하게 된대요. 자, 그래서 이런 입자의 안정성은 물의 탁도를 높이는 중요한 원인이 된대요. 이것 때문에 물이 흐려진다는 거야. 됐지? 자, 여기까지가 지금 2문단이 됩니다. 3문단 가보자. 자, 3문단 봅시다. 자, 약품 침전 방식에서는, 자, 묶어주세요. 약품 침전 방식에서는 응집제란 거를 주입한대. 끊어주세요. 자, 응집제가 여기 화학약품이다. 화학약품이야. 이런 걸 주입해서
먼저 전기적 중화작용 숫자 1. 두 번째 각요작용 숫자 2. 자, 전기적 중화작용과 각요작용을 통해 콜로이드 입자의 영향으로 발생한 물의 탁도를 낮추는 과정을 거치게 된대. 자, 이때 사용된 응집제는 보편적으로 알루미늄염과 철염 등의 양이온계 응집제로 양이온은 플러스죠, 플러스. 응집제로 이들은 물과 화학 반응을 하면서 자, 단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응집제란 거는 결과적으로는 탁도를 좋게 하게 한, 탁도를 낮추기 위한 일종의 화학약품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4문단 가봅시다. 4문단. 자, 우선 전기적 중화작용. 자, 네모 치세요. 자, 봐봐 얘들아. 약품 침전 방식에서 응집제를 주입하는 방식 중 첫 번째 방식이 뭐라고? 전기적 중화작용이니까 여기 나온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이 뭐야? 각요작용이지? 그래서 5문단에 각요작용이 나올 거야. 알겠니? 그럼 일단 요거부터 가봅시다. 자, 전기적 중화작용에서는 탁도가 높은 물에 주입된 응집제가 물과 화학 반응을 거쳐 플러스 양전하의 금속 화합물을 형성하고, 자 이제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탁도가 높은 물에 주입된 응집제가 물과 화학 반응을 거쳐 플러스 양전하의 금속 화합물이라는 걸 만들고, 자 봐봐, 이 화합물이, 얘들아 봐봐, 이 화합물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 화합물은 플러스지? 이 화합물은 여기 플러스지, 플러스. 자, 플러스 전하의 금속 화합물이 음전하를 띈 콜로이드 입자랑 결합하면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서로 밀어내, 서로 끌어당겨? 마이너스끼리 만나면 밀어낸다 그랬잖아. 근데 플러스랑 마이너스 만나면 밀어내, 만나는 거야. 알겠죠? 아, 일로 와. 끌어당긴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콜로이드 입자 간의 전기적 반발력이 아까 뭐였어? 서로 밀어내는 거라 그랬잖아. 맞아? 자, 이 전기적 반발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콜로이드 입자들이 별표 불안정화돼요. 기억나? 콜로이드 입자들이 안정화되면 부유할까 침전할까? 아까 위에 3문단이 있었어. 얘들아, 올리면 또 이거 좀 오래 걸리니까 저 3문단 봐볼래? 아, 3문단이고 2문단 봐봐 얘들아. 2문단의 다섯 번째 줄 봐봐. 안정성을 가지면 침전, 내려간데 부유, 떠오른데 부유한다고 써있잖아. 맞아? 그래서 부유하기 때문에 탁도가 높아진다고 써있지. 그럼 다시 이제 와봐. 그럼 봐봐. 불안정화된다. 보세요. 불안정화되면 이제 부유하는 거야? 침전하는 거야? 침전, 떨어지는 거야. 알겠니? 이거 알아야 돼. 자, 불안정화되고 물 분자 운동이나 물의 흐름에 움직이다가 반데르발스 힘이 작용할 정도로 가까워지게 되면, 원래는 밀어냈었잖아. 근데 이 화학약품 때문에 밀어내는 게 아니고 붙는다고, 둘이 붙는다고. 그래서 서로 응집하여 모여서 침전이 가능한 작은 플럭이란 걸 형성하게 된대. 플럭 별표. 자, 이러한 전기적 중화작용은 응집제 주입 후 극히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콜로이드 입자와의 금속 화합물이 빠르게 결합하여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빠르게 젓는 급속 교반을 해야 된대요. 교반이란 게 뭐냐면 휘어젓는 걸 교반이라 그래. 그러면 급속이란 거는 느리게 하는 거야, 얘들아? 빠르게 하는 거야? 빠르게 하는 거지? 자, 여기만 체크하면 돼. 자, 이러한 전기적 중화작용은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을 빠르게 젓는 급속 교반을 해야 된다는 거야. 빨리 해야 된다고요. 빨리 해야지 얘들끼리 모여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기적 중화작용이에요. 전기적 중화작용은 약품 침전 방식의 방식 중 첫 번째 방식이었어.
이제 우리 두 번째 방식 가교 가볼게요. 요거 하면 이제 끝납니다. 자, 가교 가봅시다. 자, 좀만 집중 얘들아. 딱 5분만 집중해. 5분만. 봐봐. 자, 다음으로 가교작용입니다. 자, 이렇게 묶어주세요. 가교가 뭐냐면 다리야, 다리. 어떤 물질이나 물질을 연결해주는 또는 사물이나 사물을 연결해주는 다리를 우리가 가교라 그래. 가보자. 자, 가교작용에서는 전기적 중화작용에서 형성된 자, 밑줄 작은 플록들을 더 크게 만들어준대. 작은 플록들을 더 크게 만들어준대요. 플록이란 거를 만들어야지 얘를 부유하게 하지 않고 떨어뜨릴 수 있어. 침전시킬 수 있다고. 알겠지? 근데 그 플록을 더 크게 만든대. 가보자. 침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시 여기 줄 시작. 침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플록의 크기가 더 커져야 하는데 반데르발스 힘이 뭐였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야. 반데르발스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야. 자, 반데르발스 힘만으로는 플록의 크기를 키우는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응집제의 주입으로 형성된 화합물 중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은 요거 별표 치세요. 얘들아,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지?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이 시험 문제에 언급이 되면 빨리 5분단을 보는 거야. 그리고 이 화합물은 무슨 작용에서 나오는 거야? 가교작용에서 나오는 거야. 됐니? 그걸 체크하는 거야. 플록과 플록을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한대. 플록과 플록을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된대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라고요. A 플록, B 플록, C 플록 뭐 있으면 얘네들끼리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시켜 준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뭐야? D라고 하는 큰 플록이 만들어지겠지. 맞니? 자, 가봅시다. 그래서 이런 작용을 통해 연결된 여러 플록들은 하나의 큰 플록이 되어 중력의 영향을 받아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빠르게 내려가요. 이러한 가교작용 과정에서는 침전에 용이한 큰 플록을 만들기 위해 플록이 다른 플록과 연결될 때 접촉 시간을 늘려주고 연결이 깨지지 않도록 물을 천천히 저어주어야 합니다. 이를 뭐라고 한다? 완속 교반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아까 전기적 중화작용에서는 완속이었어? 빠르게 젖는 급속이었어? 급속이었지 얘들아. 맞아? 자, 근데 가교작용에서는 천천히 저어줘야 된대. 그래야지 얘네들끼리 어때? 긴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마지막 6문단. 마지막.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그럼 여기서 이와 같은 과정이 뭔데? 헤이, 울지 마, 저리 마. 이와 같은 과정이 뭐야? 어? 빨리 봐봐. 이와 같은 과정이 뭐야? 3문단 보세요. 맞아. 3문단에 무슨 침전 방식? 약품 침전 방식이라고. 3문단에. 그래서 약품 침전 방식의 두 종류가 뭐였니? 4문단의 전기적 중화작용, 5문단의 가교작용 아니었어요? 맞아요? 이제 가보자. 이와 같은 약품 침전 방식의 과정을 거쳐 탁도가 낮아진 물에, 자, 밑줄 쳐보자. 탁도가 낮아진 물에 전기적 중화작용과 가교작용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게 약품 침전 방식이야. 여기서 반응하지 못한 남은 응집제가 남아있게 되면 전기적으로 중화되었던 콜로이드 입자들이 오히려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이를 뭐라고 한다? 전하 역전 현상이라고 한대요. 일단 별표 치자. 자, 봐, 잘 들어. 원래 미세 콜로이드 입자들 있지. 이 콜로이드 입자들, 요놈들이 원래는 음전하를 갖고 있어요. 응? 칠판 봐, 칠판. 그래서 화학약품을 써가지고 플러스를 만든 다음에 얘네 둘을 결합시켜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야. 알겠지? 근데 저 응집제라는 거를 또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이 마이너스에 해당했던 이 콜로이드 입자들이 갑자기 플러스를 띄는 경우도 있대. 변이가 일어나는 거야 얘들아. 변이, 돌연변이. 알겠지? 그러면 얘랑 만나면 들러붙어요. 또 밀어내요 서로. 밀어내버리지? 그러면 올라가 버리는 거야 또. 알겠니? 자, 이걸 무슨 역전현상이라고 한다고 얘들아? 전하 역전현상이에요. 알겠어? 알겠죠? 화학약품 사용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콜로이드 입자들이 다시 밑줄 쳐볼게. 이렇게 되면 자, 콜로이드 입자들이 전하 역전현상이 나타나면 콜로이드 입자들이 재안정화되면서 쌤이 얘기했죠? 콜로이드 입자들이 안정화되면 떠오르는 거고 불안정화되면 내려앉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재안정화되면 물의 탁도는 다시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분의 응집제는 물과 화학 반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침전성 금속 화합물을 다시 만들게 되고 이 화합물은 마치 그물망처럼 콜로이드 입자들을 흡수하면서 가라앉게 되는데 이를 채걸음 현상이라고 한대요. 자, 그럼 이제 밑줄 치자 또. 자, 하지만 이 상태에서 남아있는 여분의 응집제 때문에 물과 화학 반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침전성 금속 화합물을 만들게 되고 이 화합물은 그물망처럼 콜로이드 입자들을 흡수하게 되면서 다시 가라앉는데 별표.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채걸음 현상이라고 한대요. 채걸음 현상. 그럼 이거네 전하 역전 현상 때문에 가라앉았던 게 다시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채걸음 현상 때문에 또 뭐 하게 되더라? 다시 내려간다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반복을 한다고 보면 돼요. 반복. 너희들 잠깐 뒤에 문제 풀어봐. 푸는 게 아니고 펴봐요. 문제는 우리가 쉬었다 풀 거야. 자, 3번 문제 한번 봐볼래 얘들아? 3번. 자, 잠깐만 딱 집중해봐. 3번 문제 봐봐. 3번에 보기에 여러분들 그래프 있지? 그래프 왼쪽이 탁도지, 탁도. 오케이? 자, 봐봐. 지금 A가 뭐냐면 그냥 지금은 쓰지 마 얘들아. A가 응집제 주입이야. 응집제를 주입하니까 어떻게 됐어? 콜로이드 입자들이 올라가 내려가. 그러니까 탁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샥 내려가고 있지. 맞아? 근데 갑자기 탁도가 샥 올라갔지. 무슨 현상이 나타난 거야? 전하 무슨 현상 아까? 역전 현상. 전하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시 올라갔던 거야. 오케이?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내려가고 있지. 이게 무슨 걸음 현상일까 아까? 그물망처럼 입자들을 쫙 흡수해가지고 떨어지는 거. 채걸음 현상이라 그래.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것만 좀 써놓으세요. 요것만 써놓으세요. 자, 여기만 써놔봐. 어차피 내가 풀 시간을 줄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A에다가 응집제 주의. 그래서 탁도가 슉 내려간 거야. 콜로이드 입자들이 침전하면서. 근데 다시 탁도가 샥 올라가고 있지? 그럼 이거 뭐야? 전하 뭐라고? 역전 현상이라고. 알겠지? 마이너스였던 음전하였던 콜로이드 입자들이 플러스 전하로 바뀌게 되면서 자, 다시 어떻게 밀어내니까 다시 올라가 버린 거야. 전하 역전 현상. 근데 다시 쭉 내려가고 있죠? 이거 뭐라 그러죠? 채걸음 현상이야. 다시 내려가는 거야. 채걸음 현상. 자, 그래서 이렇게만 좀 써놓고 잠깐 쉬세요, 여러분들.